전쟁은 속임수로 이루어진다. 손자병법. 이 말은 전쟁만이 아니라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랑은 감정의 전장이며 마키아벨리가 평생 탐구한 권력의 기술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다. 너는 지금 사랑이라고 믿는 감정 속에서 사실은 통제와 복종의 싸움을 하고 있다.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게 달콤하다. 서로의 눈빛이 불타오르고 연락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진다. 하지만 그 뜨거운 감정이 식기 시작하면 관계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누가 주도하고 누가 따라가느냐.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그건 권력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는 인간의 관계를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로 봤다. 누가 더 얻는가? 누가 더 잃는가? 이 단순한 계산이 연애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너는 그녀에게 진심을 다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진심을 감동으로만 받지 않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한다. 이 남자는 나에게 얼마나 헌신할까? 이 남자는 나를 잃을까봐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권력의 축이 이동한다. 너는 그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자면 너는 이미 통치받는 자가 된 것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감정이 흔들리고 그녀가 연락을 늦게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해진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감정의 지배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왕이 총애하는 후궁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주면 그 여인은 곧 권력을 쥐었다. 그녀는 왕의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궁중의 판세를 바꿨다. 마키아벨리가 이를 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사랑은 인간을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도구다. 문제는 남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너는 사랑이 평등하다고 믿고 감정이 진심이면 통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평등하지 않다. 누군가는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더 통제한다. 그 불균형이 권력의 본질이다. 너는 그녀에게 모든 걸 보여줬다. 네 상처, 불안, 두려움까지. 그녀는 처음엔 감동받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너의 진심은 예측 가능한 루틴이 된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흥미롭지 않다. 마키아벨리가 말했듯 사람은 익숙함보다 두려움을 더 느낀다. 그녀가 너에게서 떠난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너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네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걸 안다. 그래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가진 것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연애에서 권력은 언제나 모호함에서 나온다. 너를 완전히 읽을 수 없을 때 그녀는 계속해서 너를 탐색한다. 그 긴장감이 곧 감정의 불씨가 된다. 마키아벨리는 그걸 두려움의 균형이라 불렀다. 두려움이 사라진 관계는 곧 권력이 무너진 관계다. 한번 생각해봐라. 처음엔 네가 연락을 주도했고 약속을 만들었고 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모든 흐름을 통제한다. 언제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언제 끝낼지도 그녀가 정한다. 너는 단지 반응할 뿐이다. 그게 바로 권력의 이동이다. 사랑에서 권력을 잃은 남자는 결국 감정으로 매달린다. 왜 예전 같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늦었다. 그녀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통제 가능한 남자로 본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사랑하는 자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더 오래 충성한다. 이건 잔혹하지만 진실이다. 사랑을 유지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긴장감이다. 그녀가 네가 떠날까봐 긴장할 때, 그때 사랑은 살아있다. 하지만 네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을 때 사랑은 이미 끝난다. 너는 이제 물어야 한다. 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종당하고 있는가? 네가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이미 너의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연애의 첫 번째 진리다. 사랑은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쪽만이 사랑을 정의할 수 있다. 사랑은 언제나 감정의 전쟁터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전쟁에 나서면서 무기를 들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이라는 칼을 손에 쥐고도 그걸 휘두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은 연애의 세계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다. 너는 그녀를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솔직한 남자라 부를지도 모른다. 좋아하면 표현하고,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불안하면 물어본다. 하지만 그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노출이다. 노출된 감정은 언제나 약점이 된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상황을 무방비한 군주라 불렀다. 통치자가 자신의 두려움을 신하에게 보이면 신하는 곧 반란을 일으킨다. 연애도 똑같다. 너의 불안과 집착을 그녀가 읽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진다. 사랑은 솔직함의 경연장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조율이다. 너는 그녀에게 진심을 다 보여주는 대신 감정을 설계해야 한다. 너의 말투, 침묵, 메시지의 속도, 이 모든 게 감정의 리듬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리듬을 통제하는 자가 결국 권력을 쥔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과 사랑의 균형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한다. 두려움은 오래가지만 사랑은 변한다. 이건 냉혹하지만 현실이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식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본능이다. 그녀가 너를 완전히 잃지 못하면 그녀는 계속 긴장한다. 그 긴장이 바로 관계를 유지시키는 힘이다. 너는 지금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균형을 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기분 나빠하면 바로 사과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다. 조선의 왕들도 비슷한 실수를 했다. 정치를 감정으로 판단한 왕은
신하에게 휘둘렸다. 왕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권력은 이미 신하의 손에 있었다. 너도 지금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사랑의 주도권을 잃은 채 겉으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면 감정은 다스려야 할 신하다. 감정은 주인이 될 수 없다. 감정이 네 결정을 지배하는 순간 너는 권력을 잃는다. 그녀가 미소 지을 때 기분이 오르고 그녀가 냉정할 때 하루 종일 불안하다면 너의 삶은 이미 그녀의 감정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감정의 통제는 냉정함에서 나온다. 냉정하다는 건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감정을 느끼되 감정이 너를 조종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화를 내야 할 때 참을 줄 알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통제다.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왜 그녀가 갑자기 메시지를 늦게 보내면 마음이 흔들리는가? 왜 그녀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녀가 관심을 줄 때마다 안도하는가? 그건 네가 감정의 흐름을 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너를 소유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의 냉정함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 그렇다면 사랑을 지키는 방법은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건 연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가식이 아니다. 그건 생존이다. 사랑은 감정의 전쟁터이고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언제나 전략가다. 너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녀의 눈빛, 말투, 태도 하나하나가 다 전술이다. 그녀가 모른 척할 때 그것도 전략이다. 그녀가 애교를 부릴 때 그것도 전략이다. 그녀는 감정으로 너를 움직인다. 그리고 네가 반응할수록 그녀는 더 강해진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과 욕망으로 움직인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너를 원하는 이유는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욕망을 유지시키는 건 두려움이다. 너를 완전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녀의 관심도 사라진다. 너는 지금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가? 편안함인가? 아니면 긴장감인가? 편안함은 따뜻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긴장감은 차갑지만 오래 남는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감정의 온도는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연애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통제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만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사랑은 네 손을 떠난다. 이제 너는 물어야 한다. 너는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게 지배당하고 있는가? 감정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자에게 남는 것은 하나다. 존경과 두려움.
이 두 가지는 마키아벨리의 권력 철학에서도 그리고 연애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여자는 사랑을 말하지만 진짜로 남자를 붙잡는 건 사랑이 아니라 존경심이다. 그리고 존경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은 사랑하는 자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더 오래 충성한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사랑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사랑은 따뜻함에서 시작하지만 존경은 냉정함에서 유지된다. 그녀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코 너를 존경하지 않는다. 두려움이란 폭력적인 공포가 아니라 이를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다. 생각해봐라. 처음 그녀가 너에게 끌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너의 착함 때문이었나? 아니면 너의 자신감 때문이었나?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의 착함에 감동하지만 결국 자신감에 매료된다. 착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자신감은 존경을 만든다. 그리고 존경이 사라진 순간 사랑도 사라진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한다는 거다. 그녀가 떠날까봐 더 착하게 굴고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려 한다. 그건 감정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전략적으로는 자살 행위다.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자면 너는 인정 욕망에 사로잡혀 권력을 잃은 군주다. 인정 욕망은 모든 남자의 약점이다. 여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비난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게 바로 남자를 무너뜨린다. 너는 그녀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고 싶지만 그녀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백성에게 사랑받으려 했던 왕은 결국 약해졌다. 하지만 백성이 두려워한 왕은 오래 기억됐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이기 때문이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있는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녀가 네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느낄 때 그녀는 더 깊이 너를 붙잡는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감정의 놀이가 아니라 통제의 결과다. 너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녀의 반응에 즉각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남자의 통제력이다. 그 통제력에서 존경이 생긴다. 그리고 존경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남자에게 끌린다. 여기서 강함은 단순한 근육이나 돈이 아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정신의 근육이다. 그녀가 화를 내도 같이 흥분하지 않고 그녀가 떠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 그게 그녀가 진짜로 존경하는 남자다. 한 번 떠올려봐라. 왜 그녀는 과거에 어떤 남자를 잊지 못했을까? 그는 잘생겨서였을까? 아니면 그녀를 통제했기 때문일까?
그녀는 자신을 완전히 가질 수 없던 남자를 오래 기억한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본능이다. 그녀의 뇌는 그 남자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위협을 쉽게 잊지 못한다. 이게 바로 연애에서의 두려움의 힘이다. 너는 그녀에게 안전함을 주고 싶겠지만 그 안전함이 지나치면 그녀는 너를 예측한다. 예측은 곧 지루함이고 지루함은 곧 권력의 붕괴다. 마키아벨리의 통치술에는 이런 말이 있다. 통치자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면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연애에서도 완벽히 똑같다. 사랑만 받는 남자는 언제나 버려진다. 두려움을 줄 아는 남자는 오래 기억된다. 사랑받기보다 존경받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존경은 말로 얻는 게 아니다. 그건 거리에서 생긴다. 너는 그녀를 사랑하되 완전히 내주지 마라. 그녀가 너의 생각을 전부 읽을 수 있게 두지 마라. 그녀가 네 감정을 예측하지 못할 때 그녀는 계속 너를 탐색하려 한다. 그게 바로 권력의 유지다. 마키아벨리는 신하에게 절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혼란을 남겼다. 그 혼란이 곧 그의 안전장치였다. 너도 마찬가지다. 연애에서 완벽히 이해받으려 하지 마라. 너를 다 보여주는 순간 매력은 끝난다. 존경은 신비로움에서 나온다. 신비로움은 통제에서 나온다. 통제는 감정의 균형에서 나온다. 결국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권력이 있다. 이제 네가 물어야 한다. 그녀는 너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너를 존경하는가? 그녀의 감정은 따뜻하지만 존경은 차갑다. 그 차가움이 바로 사랑을 지탱하는 힘이다. 결국 사랑의 마지막은 냉정함이다.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된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질서와 균형을 요구한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감정에 지배되는 통치자는 결국 나라를 잃는다. 이건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감정에 지배된 남자는 결국 여자를 잃는다. 처음엔 너도 강했다. 감정의 방향을 정하고 관계의 흐름을 이끌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네 리듬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분이 네 하루를 바꾸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네 자존심을 흔든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이미 네 손을 떠난다. 마키아벨리의 철학은 단순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마라. 그는 감정, 운명, 인간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구조를 만들고 질서를 세웠다. 그 냉정함이 그를 군주로 만들었다. 사랑에서도 똑같다. 감정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남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질서는 진실을 드러낸다. 감정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질서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간다. 질서란 무엇일까? 그건 역할의 명확함이다.
너는 이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남자이고 그녀는 그 방향 속에서 감정을 느끼는 여자다.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권력은 무너진다. 냉정한 남자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싸울 때도 미소 지을 때도 계산한다. 그의 온도는 일정하다. 그게 바로 신뢰의 근원이다. 여자는 이런 남자를 두려워한다. 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 불확실성이 그녀를 끌어당긴다. 생각해봐라. 너는 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가? 왜 화가 나면 폭발하고 불안하면 연락을 쏟아내고 외로우면 모든 걸 내려놓는가? 그건 네가 감정을 다스릴 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냉정함은 훈련이다. 감정을 느끼되 행동은 논리로 결정하는 습관. 그게 진짜 남자의 자제력이다. 조선의 역사에서 강한 왕들은 모두 냉정했다. 세종은 분노 대신 기록으로 통치했고, 정조는 감정 대신 전략으로 신하를 움직였다. 그들은 감정을 느꼈지만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냉정함이 그들의 권력을 지켜줬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너를 끌고 다니면 너는 피로해지고 결국 그녀에게 끌려다니는 남자가 된다. 냉정함은 무심함이 아니다. 그건 선택적인 집중이다. 중요한 일에만 반응하고 사소한 자극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그녀가 도발하더라도, 그녀가 냉정하게 구하더라도 너는 일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게 그녀를 다시 긴장시키고 다시 너를 중심에 놓게 만든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사람의 본성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연애에서도 이 말은 진리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전받을 때 끌린다. 너의 냉정함은 그녀의 본능을 자극한다. 그녀는 네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본다. 그 문제를 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녀는 너에게서 떠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냉정함은 계산이 아니라 태도다. 너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게 바로 남자의 권력이다. 냉정한 남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싸움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사랑이 끝나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한 시대의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대한 이해였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변한다. 그러므로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랑도 똑같다. 감정은 변하지만 태도는 지킬 수 있다. 그 태도가 바로 시스템이다. 냉정함은 감정이 변해도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패다. 이제 묻겠다. 너는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감정에 휘둘릴 준비만 되어 있는가? 사랑을 지배하는 건 감정이 아니다. 질서와 통제, 그리고 냉정이다. 사랑은 결국 권력의 가장 정교한 형태다. 그 권력을 쥐는 자만이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사랑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건 언제나 권력의 구조 위에 세워진 감정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권력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감정의 변덕을 신뢰하지 않았다. 대신 통제와 질서를 믿었다. 그 냉정한 시선이 바로 오늘의 교훈이다. 연애에서도 감정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이 곧 진심이라 착각한다. 진심은 중요하지만 진심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심보다 힘을 더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너의 감정이 아무리 깊어도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네 진심은 무시된다. 여자는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이 안전할 때는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그녀가 끝까지 남는 이유는 따뜻함이 아니라 긴장감이다. 그 긴장감이 존경을 낳고 존경이 다시 사랑을 만든다. 마키아벨리가 정치에서 말한 두려움의 균형은 연애에서 말하는 감정의 균형형과 같다. 너는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보다 질서를 먼저 세워야 한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일정한 태도를 유지해라. 그녀가 변해도 너는 흔들리지 마라. 그녀가 멀어져도 너는 네 리듬을 잃지 마라. 그 순간 사랑의 권력은 다시 네 손으로 돌아온다. 착한 남자가 아니라 냉정한 남자가 끝까지 남는다. 마키아벨리가 왕을 지키듯 너도 너의 감정 왕국을 지켜야 한다. 그 냉정함이 너의 존엄이고 너의 무기다. 사랑은 감정의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사랑을 느끼는 남자가 아니라 사랑을 지배하는 남자다.